안녕하세요. 통계로 보는 세상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어떻게 통계로 보는 세상이 진행될 건지랑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활용 도구에 대해서 우리도 간단하게 써보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주차, 2주차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3주차부터는 통계로 보는 세상에서 기본적인 통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1주차, 2주차 수업은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사용되는 건데요. 1주차, 2주차를 시험에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들어보면 되겠어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시대의 흐름 안내자예요. 그쵸? 이제는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다니는 거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우리는 빅데이터의 속에 살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도구이자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분 동안 2019년도에 지금 2021년도 초인데 2019년도에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보면 1분 동안이에요.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100만 개의 로그인이 이루어지죠. 유튜브도 뭐야? 450만 개. 100만 개니까 400만 개. 400만 개. 예, 지금 유튜브가 형성이 되고 있고, 뭐 트위터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니플러스도 한번 보세요. 거의 뭐예요? 어마어마하죠. 7천만 개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7천만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1분 동안. 우리도 지금 뭐 이 넷플릭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죠.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 뭐냐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쵸? 데이터 양도 커졌지만 이 정도로 많이 이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단 1분 동안. 그럼 이 많은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크기, 생성 속도, 이 다양성 이런 것들이 지금 IT 기술로 인해서 다 분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빅데이터 정의로 우리가 3V 플러스 4V 플러스 5V까지 했었어요. 그쵸? 이거는 데이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쵸? 요거는 데이터의 다양성이에요. 그쵸?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방금 1분 동안에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죠. 음원, 동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톡, SNS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가 지금 엄청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데이터가 지금 생성되는 속도도 너무너무 빨라졌어요. 그쵸? 실시간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볼륨, 베리어티, 벨러시티 요게 지금 3V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데이터의 정확성까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의 안을 잘 들여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데이터의 특징을 모르고 그냥 분석하다 보면 틀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2020년도 대선 우리 트럼프하고 뭐예요? 누구지? 이번에 바이든에서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검색 건수로만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우세했죠. 이렇게 우세했지만 사실은 데이터의 속성을 잘 보면 트럼프를 좋아해서 분석한 사람도 있지만 검색한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를 싫어해서 검색한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검색 횟수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구글의 독감 예측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린 이유가 뭐였냐면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독감 백신이 우리 지역에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가지고 사람이 독감을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감 증상을 가지고 검색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인해 빅데이터의 결과가 틀리면
빅데이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정확성까지 봐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3V 요까지 하는 3V 플러스 1V 요게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데이터가 뭐예요? 인사이트. 요게 중요하죠. 그쵸?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쵸? 인사이트 안을 잘 들어봐서 그 다음 데이터의 뭐예요? 가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쵸? 요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쵸? 데이터의 안을 잘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인사이트 통찰력. 그래서 가치를 형성한다. 5V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5V까지 나오죠. 속도, 아니 크기, velocity,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 데이터의 뭐의 다양성.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빅데이터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IT 기술자들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데이터를 크기, 속도, 다양성은 요거를 가지고 뭐예요? 데이터 안을 잘 들여봐서 우리가 정확성을 요구해야 되죠. 통찰력. 즉 데이터 안을 잘 들여봐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데이터 안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검색을 했는지, 이 기계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건지, 이 데이터의 안, 데이터가 생성되는 이거를 보면 데이터의 이 안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데이터의 결국은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가치. 사실은 데이터가 모이면 굉장히 큰 가치를 이루어지죠. 한 강연자가 소 한 마리를 이끌고 500명 정도 청중이 있었는데요. 소 한 마리를 이끌고 딱 나타났어요. 이 소의 몸무게가 몇 킬로로 생각되는지 이렇게 쪽지에 적어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는 뭐 100kg 정도 나갈 것이다. 100kg 정도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3톤 정도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 정도가 있었대. 500명 중에. 근데 단 한 사람도 이 소의 몸무게를 맞춘 사람은 없었대요. 이 소의 몸무게가 814kg이었는데요. 한 사람도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813kg이 났어요. 소의 무게가.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안을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속 성장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다양성, 크기,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IT 기술로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죠? 급속 성장이에요. 그렇죠? 엔진을 가진 빅데이터에 보면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에서부터 지금 뭐 엑사바이트까지 이게 지금 1000단위씩 움직이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용량이 커지죠. 사용자 규모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보면은 매달 300억 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추가되고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정도의 뭐 사용자의 규모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를 그냥 바라보면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잘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예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런 동화 많이 나왔죠. 나도 읽어본 우리 애들한테 많이 읽어준 것 같은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뭐 코끼리는 큰 기둥이야, 뭐 코끼리는 귀를 만지는 사람은 큰 부채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죠. 이 시각 장애인들은. 그래서 데이터를 전체를 같이 보는 어떤 그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 그림은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보면 요만큼 빙산 요만큼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물속엔 이만큼 더 큰 데이터들이 지금 숨어 있죠. 보면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이는 데이터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인가 뭐 2차 세계대전 때인데
이제 비행기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살펴보고 예를 들면 비행기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에 총알이 맞았나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알이 되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수 물자를 만드는 업체에서 그러면 요 부분을 좀 더 훨씬 강조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죽지 않겠구나. 비행기가 파손되지 않겠구나. 아니 비행기는 어느 정도 파손이 돼도 비행기가 남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물건을 다시 비행기를 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이 사람이 간과한 게 뭐냐면 사실 가서 뭐예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총알에 맞았는지 죽은 사람의 탄 비행기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오류가 생겼었죠.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크게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넘어갔네요. 그래서 보면 빅데이터는 부분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통찰력이겠죠, 사실은. 통찰력, 인사이트, 안을 잘 들여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보는 관점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학 분야에서 보는 관점 또는 뭐 비즈니스 분야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데이터의 성질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로 뭐 이렇게 보는데 이 그림을 보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두 마리의 말과 함께 앉아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네요. 이게 이렇게 보여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게 나무에 새가 달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인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여인과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데이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 분야인지 의학 분야인지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 데이터를 보는 통찰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빅데이터는 보는 관점마다 다르다예요. 요거 한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요것도 그냥 참고로 그냥 재미로 한번 올려놓은 건데 사람마다 여기서 보는 첫 번째 동물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뭐 물고기가 보이기도 하고 양이 보이기도 하고 호랑이가 보이기도 하고 뭐 코끼리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보이는지 한번 재미로 한번 보고요. 자기가 어떤 게 봤으면 여기에 성격이 나와 있어요.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격이 본인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집은 지금 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 집은 4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조금 맞는 것 같긴 해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딱 100년 차이예요. 100년 차이인데 2016년과 1916년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나 사람들이 한번 보는 건데 딱 바뀌었죠. 1916년도에는 지금 태양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있고요. 100년 뒤에 2016년도에는 이제 신문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우리가 활자로 된 신문을 살펴보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은 지금 모바일 폰을 다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한번 보면 하지만 빅데이터는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빅데이터 is watching you 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수업이 동영상 올리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 거기 보면 많은 영화가 나와요.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이게 더 실감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생성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지금 뭐예요? 기록이 되고 있죠. 근데 내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전화 같으면은 뭐야 기지국에서 지금 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내 의료 정보도 내가 엑스레이 찍은 것도 뭐 병원이나 또는 뭐 보건센터 이런 데서 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쓰고 싶으면 내 데이터를 쓸 수 있지만
내가 뭐 허락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게 되게 제약이 많이 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작년에 마스크 대란 일어났을 때 정부도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마스크 업체에 대한 마스크의 데이터 정보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렇죠? 다 풀어버렸더니 뭐예요? 숨어있는 조력자들이 뭐예요? 마스크 앱을 만들어서 마스크 앱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약국에 가서 기다리지 않고 마스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태가 2, 3일 안에 끝났는데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이런 게 데이터를 풀지 않았으면 또 뭐 한 민간 사설업체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설업체가 보고서 내야 되고 이러려면 한 2달, 3달이 기본적으로 가는데 정부가 지금 뭐 마스크 때문에 막 사람들이 줄 서고 막 구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냥 풀어버렸더니 단지 뭐 이틀, 3일 안에 마스크 앱이 나와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굉장히 잘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잘 공유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돼야 할 문제인데요. 어떤 교수님이 한번 보니까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한번 이용해보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데이터를 내가 공유하든 안 하든 내 자유지만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내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나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 데이터 한번 써도 되겠니 하면은 뭐 병원비를 좀 절감해 준다든가 전화도 마찬가지죠. 이 데이터를 좀 쓸 수 있겠니 하면 뭐 통신비를 일정 부분 할인해 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면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같이 유용한 방법으로 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 중에 하나가 쭉 나오는데요. 뭐 의사, 변호사, 의사, 판사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례들이 이루어져서 빅데이터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임상실험이나 수많은 어떤 병, 질환에 대해서 데이터가 모이면 이 사람은 어떤 치료법이 가장 적합한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때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 기법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공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의 빅데이터 사례였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범죄, 사기 감지에 그쵸? 개인 사용자의 비이상적인 행동 패턴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오사용 이거는 정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쵸? 내가 쓰고 있는 카드 정보가 지금 은행에서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이 사람의 패턴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이 사람이 카드를 쓰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뭐 카드가 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 사용자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은 뭐예요? 미래의 범죄를 몇 월 며칠 언제쯤 범죄를 이 사람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딱 분석이 결과가 나와서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체포하기도 하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이 범죄 패턴까지 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IT 로그 분석이에요. 이건 우리가 마케팅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건데 이제는 내가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쿠팡, 아마존 등등 뭐예요? 뭐 넷플릭스 모든 뭐예요? 내가 인터넷에서 또는 모바일 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류의 쇼핑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어떤 류의 기사를 많이 읽고 이 사람은 어떤 류의 어떤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콜센터에 그쵸 고객의 요구사항, 불만사항 등을 파악하죠. 우리가 이런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꼭 하는 말이 녹취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녹취가 되기 때문에 녹취가 뭐 되는 걸 자기가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어요. 그쵸? 내가 불만사항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녹취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류의 불평을 많이 하고 이런 류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게 지금 다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를 분석해서 불만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어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물건을 내놔야 되고 어떤 불만사항이기 때문에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다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소셜미디어 분석이 그죠? 소셜미디어는 시장이 제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모든 걸 포함해요. 페이스북, 카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죠. 우리 카카오톡 얘만 들어봐도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연관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랑 분석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에 보면 뭐예요.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음식점도 카카오톡에 개설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서비스 업체나 또는 시장, 비즈니스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건드려야 될지가 다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응용 사례 2예요. 교육 분야에 그쵸. 눈높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많죠. 리프레이밍 코스 학습 자료 등급 시스템 진로 예측 이런 것들은 벌써 많이 쓰고 있어요. 그쵸. A랑 B랑 시험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쵸. 근데 A랑 B랑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쵸. A랑 B랑 시험 문제를 치고 나왔는데 A는 뭐야? 너무 어려웠다 그러고 B는 너무 쉬웠다 그래요. 그쵸. 그럼 사실은 A가 더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쵸? 문제를 맞췄을 때 뭐예요? 계속 맞으면 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문제를 맞췄을 때 계속 틀리면 점점 쉬운 문제가 나와서 이 사람의 뭐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서 이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헬스케어 있죠. 뭐 의복장치 또는 뭐 구글 글래스 뭐 이런 애플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지금 뭐 애플워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이 돼서 내 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그쵸 고객음악, 도서, 취향, 예치과 권장, 아마존 프라임, 교보문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교보문고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인지 다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류의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는가도 분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 시장에는 앞으로 이런 영화를 내놓는 게 대중의 인기를 좀 받겠다. 또는 이 사람은 뭐 넷플릭스는 1:1 맞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영화를 계속 추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기후 패턴과 교통산업이에요. 이것도 지금 기후 예측, 온난화 연구, 자연재해 예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렇죠? 쉽진 않고 그다음 이제 추천 루트 소개, 지름길 예측과 안전사고 안내 이런 것들은 지금 실시간 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기후 패턴과 교통산업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심야 시간에 집에 가야 되는데 12시가 지나면 지금 대중교통이 끊기죠. 그럼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서울에서 지금 어느 쪽에 통화량이 급증하는가 한번 본 거예요. 이제 뭐 전화를 해서 뭐 택시를 부른다든가 엄마를 부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시 이후에 통화량이 버스가 끊긴 이후에 통화량이 급증한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뭐예요? 심야 좌석 버스를 많이 개설을 시켰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요까지는 지금 사례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드론, 글래스카, 그 다음 증강 현실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잠깐만요. 조금만 더 봐도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쵸? 보면 이게 드론이 날아가죠. 지금 아마존에서 지금 드론으로 지금 실시간 배송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구글 클래스죠. 그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축구 선수들한테 칩을 다 집어넣고 감독은 뭐예요?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이 선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건 우리 지금 테슬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거고요.
요건 우리 몇 년 전에 정말 포켓몬인가 완전 휩쓸었죠. 포켓몬 피카츄 증강현실 해가지고 게임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아마존은 미국에서는 지금 실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사실은 힘들긴 해요. 왜냐면 아파트로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이런 곳에는 지금 아마존의 저런 드론 배송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존에 잠깐만요. 이게 연결이 되면 이게 안 보이네. 취소하고 요거는 좀 이따가 내가 수업 시작할 때 두 번째 동영상 시작할 때 요 두 개를 드론은 어떻게 띄워지는지 증강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뭐 한 1,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 구글이에요. 이것만 한번 더 볼게요. 구글 음식 쓰레기 처리 문제 숙취화로 해결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아마존에 대한 드론 배송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증강현실에 대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